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프문의 한 종류인 for 루프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어레이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자, 여기 학생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점수를 스코어라는 어레이 변수에 한번 묶어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지난 시간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나요? 만약에 못 풀어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시도해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볼까요? 랭글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런오버는 디테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nt score라는 어레이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5명의 점수가 들어가니까 5개의 데이터를 담을 숫자에 대한 타입을 먼저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변수, 대괄호를 붙여서 어레이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퀄 사인 해주시고 중괄호 쳐주신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를 담아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봤던 어레이의 값을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어레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곳에 받아와 유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서 이 개념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어레이의 개념은 꼭 숙지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어레이의 첫 번째 값을 printf문을 사용해서 불러와 볼게요. 네, 첫 번째 스코어가 불러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각각의 스코어를 하나씩 불러와 볼까요? 내용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역슬래시를 추가해 줄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점수가 불러와졌죠. 근데 이 지금 뒤에 있는 차수도 변경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매번 불러올 때마다 이제 매번 다른 값을 인덱스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루하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과정이 참 길고 지루해요. 그리고 불완전하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접근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5개 정도의 데이터만 접근한다 하면 좀 수고스러워도 이 방법이 편리하다면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혹은 1000개 그 이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구하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경우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이 들겠죠. 자, 이러한 방식을 해결하는 접근법이 바로 for loop입니다. 이제 이 수식들은 모두 지워주시고요. 길고 지루한 수식 대신에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for loop문을 한번 써볼게요. 역슬래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방금 전에 길게 늘어뜨려 놓았던 수식과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호출하고 있죠. 자, 이 짧은 코드가 위에 길고 지루하게 늘어뜨린 코드를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or문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죠. 이 부분은 for문이 작동하는 조건식을 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for문의 body입니다. 시작은 for를 입력하셔서 자, 나 이제 for문을 쓸 거야 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괄호를 달아주시고 그 괄호 안에 조건식을 써주세요. for문은 이 body를 반복적으로 순회하면서 여러 번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순회하며 반복된 일을 처리할까요? 그것은 정확히 컨디션이 쓰여지는 이 조건식에 의존합니다. 이 컨디션을 쓸 때는 3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각각의 영역들은 절대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int i는 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변수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적인 변수 선언문과의 차이점은 이 for문 안에 있는 int i는 이 for문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for문을 벗어나게 되면 이 변수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컨디션의 두 번째 영역을 한번 봐볼까요? 이것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i가 5보다 작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i의 값은 어디서 참조를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i의 값은 첫 번째 영역에서 참조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i의 값은 몇일까요? i의 값은 바로 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i가 5보다 작다 라는 조건은 성립을 할까요? 네,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립을 하면 이제 마지막 영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값을 가지고 바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디를 수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영역을 수행합니다. 이 마지막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영역을 증감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증강식의 영역이란 증가와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켰지만 2개씩 증가시킬 수도 3개씩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감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는 이렇게도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영역에서 조건이 참이면 i 자신에 1을 한 번 더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초기 값은 i가 0이었는데 그 다음 값은 i에 1을 더했으니 i는 몇이 될까요? 네, i는 1이 되겠죠. 그러면 i는 1의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진행하다 보면 조건이 지속적으로 참이게 되면 i의 값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마침내 i가 5보다 작아지지 않을 경우, 이 포문의 조건식이 참이 아니어질 경우 이 포문은 바디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포문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후디니는 전체 구문을 읽을 때 for 루프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아래 수식을 차례대로 읽어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문이 모두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say hello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구문에서 i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i는 말 그대로 인티저 숫자와 어레이 변수 스코어가 참조받을 인덱스 넘버입니다. 어레이 변수 스코어를 한번 봐볼까요? 저희 지난 시간에 어레이에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 그 추가된 요소의 순서대로 인덱스 번호를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컴퓨터는 인덱스 번호를 0번부터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포문이 첫 번째 조건식을 수행할 때 i의 값은 몇이었나요? 네, 바로 0입니다. 0은 5보다 작으니까 조건식이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 프린트 f부분에서 %d 앞에 부분에는 int i가 참조하고 있는 0을 뒷부분에는 어레이 변수 스코어의 인덱스 넘버 0번을 참조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제 지난 시간과 비슷한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레이의 값이 5개가 아니라 이렇게 값이 늘어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하나 세볼까요? 하나, 둘, 바로 10개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10개 이렇게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어레이에 할당된 전체 값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fx의 펑션을 이용하는 건데요. 바로 len 펑션입니다. len은 length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길이를 의미하죠. 그러면 어떤 길이인가요? 네, 바로 어레이의 길이입니다. 어레이 안에 참조받을 총 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개의 값을 차례대로 참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레이의 인덱싱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9로 끝난다고 해서 어레이의 전체 개수가 9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덱싱 넘버는 언제까지나 시작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에 비해서 마지막 요소를 호출할 때는 인덱싱 넘버가 언제나 하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싱 넘버가 하나가 적다고 해서 이 전체 어레이의 길이를 9로 치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레이의 전체 개수는 순수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 담긴 요소 그 자체, 전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인덱싱은 9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요소의 개수는 10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함수 len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이제 전체 어레이의 값을 참조받아서 이렇게 for 문의 조건식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조심하면 좋다고 말한 어레이의 인덱싱을 초과하여 값을 참조하려는 수식을 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 정말 이러한 방법이 안전하니 좋겠죠.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문을 써봤지만 앞으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이것을 실제로 프리미티브에 혹은 포인트에 직접 이 for 루프를 사용하여 접근을 해볼 예정인데요. 어레이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어레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루프문을 쓸 때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for문 정말 중요하니까 만약 이해가 정말 안 가신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오늘은 이렇게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내일은 for each에 대해서 나가볼 예정입니다. 프로시저럴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내일 영상 보면서 저희와 함께 같이 for each 문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봐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